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수학 상의 개념의 첫 번째 얘기예요.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런 뜻이야.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 제곱근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어떤 애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 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2의 제곱은 뭐가 된다? 4가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어떤 값이 되도록 할 때, 그러니까 4의 제곱근 그럼 뭐냐면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4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을 우리는 4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나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어떤 수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라고?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무엇의 제곱근. 그러니까 16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어떤 녀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은 4와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 오는 이 수가 양수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녀석이니까 항상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런 값을 갖겠지. 그러면 0의 제곱근 하면 어떻게 될까? 0의 제곱근. 그러면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0의 제곱근은 0분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와서 A의 제곱근에서 이때 이 제곱근은 A의 값이 양수이면 몇 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것이고, A의 값이 0이 되면 한 개의 제곱근의 값을 가질 것이고, A의 값이 음수면 없죠. 그래서 빵 개의 제곱근의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16의 제곱근 그러면 4, 마이너스 4 이럴 수 있고, 4의 제곱근 그러면 2,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3의 제곱근, 7의 제곱근 이렇게 어떤 녀석의 제곱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야. 예를 들어 3의 제곱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었지.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두 개씩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3이 양수니까 얘는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이 어떤 녀석이 뭐냐라고 하면 분명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값을 요런 기호를 써서 안에다가 3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제곱근 3, 얘는 음의 제곱근 3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그 값을 제곱으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쓴 거야.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읽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보자.
7의 제곱근은 얼마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두 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4의 제곱근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럼 4의 제곱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플러스 루트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값은 결과적으로 뭐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2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근 기호, 이 루트, 얘를 우리가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데, 이때 이 안의 값이 어떤 수의, 예를 들어 k의 제곱이라고 하면, 자, k가 양수일 때 k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 값은 항상 제곱과 루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16 얼마야? 그러면 루트 16은 루트의 4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4가 되었다.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제 제곱수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a의 제곱근을 설명할 때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로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제곱근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어떤 녀석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때 a가 양수이면 이때 이 어떤 녀석 x는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를 갖고, a가 0이면 x 이꼴 0이라는 하나의 근을 갖고, a가 음수이면 x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제곱했을 때 루트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의 제곱근, 예를 들어 루트 a라고 해봅시다. 루트 a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해 보세요. 자, x제곱이 a일 때 x값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니까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값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는 뜻이고, 이때 이들의 연산이 루트 a 곱하기 a 이렇게 돼서 루트 a의 제곱이 되고, 앞에서 선생님이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고,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 a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값은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치? a가 음수면 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수 a에 대하여 아니면 이렇게 쓸 거야. 루트 a의 제곱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렇게 제곱과 루트가 소거되는데 이 값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루트 2에 제곱하면 얼마일까요? 루트 4니까 2입니다, 그냥. 근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4가 얼마냐고 하는 거니까 2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양수의 제곱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없어졌을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 절대값, 이 과정 꼭 기억합시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가 나오는 것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 양수로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없어지는 건데, 음수일 땐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고,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온다 라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곱근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제곱과 루트가 없어질 때 무조건 제곱과 루트가 없어진다 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뭘로 나온다? 양수로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호들, 이런 것을 우리가 근호라고 해요. 제곱근, 루트 이런 것들은 왜 나왔냐 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야. 그럼 이때 이 x값을 우리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이 값, 얘네들을 우리가 4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7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이제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쓰게 된 거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것을 7의 제곱근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는 분명 존재할 텐데,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표현하지 못하니까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대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루트가 없으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어떠한 것들의 제곱근들 중에 루트가 사용되지 않는 수들 있지. 이런 수들은 특징이 뭐야? 제곱하는 수들. 그러니까 제곱해서 그 자체가 값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곱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런 것들, 4의 제곱 16, 이런 값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 제곱수는 뭐가 좋아? 16의 제곱근이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루트 1이 있을 거고, 루트 2가 있을 거고, 루트 3이 있을 거고, 루트 4가 있을 거고, 루트 5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트가 표현되는 수들은 무수히 만들 수 있죠. 그럼 루트 1은 얼마겠니?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루트 4는 얼마일까? 2의 제곱이니까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루트 2와 루트 3은 어떤 값을 가질까? 뭔지 모르지만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 둘의 값은 정확히 뭔지 몰라도 1. 얼마 얼마 하는 값이다 라는 거. 또 루트 4 이후에 이 값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루트 9가 3이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8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은 2. 얼마 얼마 얼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제곱수를 이용하면 그 루트의 값이, 제곱근의 값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루트 17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루트 17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하는 루트 16, 요 값이 4죠. 그 다음에 루트 25, 요 값이 5가 되니까 루트 17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4와 5 사이에 있으니 이 값은 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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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그 제곱근, 즉 루트로 사용된 루트를 이용한 수들도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에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식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루트 4는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루트 12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루트 4 곱하기 3, 그럼 요 값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제곱은 루트랑 만나면 없어진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제곱이 없지. 그러니까 곱의 관계니까 얘만 밖으로 나가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요 값이 얼마죠? 2니까 이 값을 2 곱하기 루트 3, 즉 2 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루트 27 하나만 더 해봅시다. 루트 27을 어떻게 쓸까요? 그럼 루트 9 곱하기 3이야. 그럼 이 9가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나가서 3 루트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루트의 기호, 이것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의 값이 무한히 가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곱근의 대소관계,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봅시다. 3이 있고 이런 관계를 갖죠? 그러면 루트 3이 클까요? 루트 4가 클까요? 당연히 이렇게 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어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루트 A와 루트 B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반대로 그럼 이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A 루트 B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B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가 곱해졌을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소관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루트 3이 얼마야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이 1. 얼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루트 37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 값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루트 37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루트 36이에요. 그럼 이 값은 6이죠. 자, 그 다음 7의 제곱, 루트 49 하면 이 값은 7이 됩니다. 그럼 이때 루트 36, 루트 37, 루트 49 사이에는 이런 대소 관계를 갖게 되니까 루트 37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6과 7 사이에 있으므로 6. 얼마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소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제곱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어떤 수이고, 이때 A가 양수이면 이때 이 값을 우리는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또는 양의 제곱근 A, 음의 제곱근 A, 또 그리고 A가 0이면 0, 그리고 A가 음수이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당연히 제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또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요 루트라는 근호 안에 제곱이 붙으면 제곱과 루트가 소거되는데 그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풀이는 A가 양수이면 A로 사용되고 A가 음수이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것을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자, 처음 나온 용어니까 많이 연습하시기 바래요. 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